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자, 화면 공유. 네, 반갑습니다. 자, 내가 신청 가능한 2020년 정부지원 사업 총정리입니다. 뭐 소리 잘 들리시죠? 오래간만에 왔는데 잘 들리시면 숫자 1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숫자 1.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통합 공고가 떴습니다. 네, 통합 공고 2022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떴고요. 통합 공고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공고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세부 공고가 떠야 되거든요. 자세한 거는 그 전에 올해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 사업의 뭐 금액이라든지 언제쯤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준비를 할 건데요.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잠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인사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업계획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14편 까다 보니 많이 봐서 좀 이렇게 코칭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예. 자, 뭐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예비 창업자 오늘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좀 사업이 어려우신 대표님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건 및 제품 제작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고 오신 분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창업지원 사업 개요, 그리고 창업지원 사업 주요 내용, 네, 그리고 사업별 주요 내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만의 지원 사업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번 정리하는 방법 아셔가지고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에 아니고 이제 2020년도를 한번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 번도 못 받았다 하면 한번 받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A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앞에 사전 질문 오신 거부터 먼저 할 테니 뭐 다른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창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네, 중간중간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채팅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부지원사 찾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자주 하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창업진흥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창업넷, 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마당, 자,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마당, 그리고 나와 관련되는 기관을 찾아서 즐겨찾기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라든지 또 어떤 아이템에 대한 또 지원 사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기관들을 찾으셔서 즐겨찾기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원 사업 부분들은 같은 업종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서로 조금 공유를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잖아요. 경쟁자를 늘릴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잘 안 하는 분이긴 합니다. 근데 언제 하냐면은 내일 마감인데 뭐 이렇게 지원탑 뭐 이런 거 있는데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내일 마감인데 그럼 갑자기 쓸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찾아 놓으셔야지, 손품 파셔야지 아마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 알림이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그건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뭐 바빠가지고 오늘 또 강의 내용들이 있고 해서 요거는 구글 알림이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역 시형보증재단들이 있습니다. 서울시형보증재단, 부산시형보증재단, 각 지역 보증재단도 있으니까 거기서 자그마한 지원 사업들을 해요. 뭐 부산 같으면 부산시형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 지원 사업비 50만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거예요.
뭐 키워드 광고를 했다든지 뭐 배너를 만들었다든지 아주 간단한 뭐 경남시정 보증대나 같으면 뭐 200만원 지원사업 간판 교체라든지 이런 곳곳에 숨어있는 지원사업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경쟁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손품을 파셔야 돼요. 그래서 꼭 찾으셔가지고 좀 그래도 내가 낸 세금들이기 때문에 세금들을 잘 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금 어려운 기간에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지 이런 적에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컨텐츠 관련되는 사업들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지식 사업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업종에 별도의 또 지원 사업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이제 잘 즐겨찾기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품을 팔아야 되고요. 뭐 일주일에 한 2번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월 달부터 3월 달에 거의 다 이제 몰려 있습니다. 네, 상반기 거의 다 몰려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 네, 2~3번은 꼭 들어가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원 나오는 것들 이제 사업계 작성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거든요. 지원서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꼭 미리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검색하시면 되고 여기 창업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뭐 이렇게 찾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뭐 이런 거 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뭐 소상공인 마당 또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지원 사업도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기업 마당 가시면 이번에 이제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되죠. 어디 올라가 있느냐? 더보기 눌러서 창업 지원 통합 공고 여기 떠 있죠. 여기에 지금 사업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요게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네, 요게 있다. 네,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부산시용보증재단도 뭐 우선 연결 끌어놨고요. 여기 컨텐츠 코리아 랩은 이제 제가 여기에 컨텐츠 코리아 랩 다 모아놨어요. 제가 올려가지고 컨텐츠 코리아 랩 지역 컨텐츠 코리아 랩 서울 경기 여기 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당되는 컨텐츠 코리아 랩 가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컨텐츠 진흥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나중에 강의 후기를 쓰시고 하면 강의하는 다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창원 지역사원 개요입니다. 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여기 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2023년도 창업 지원 계획에 있고요. 목적은 뭐냐면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국내 창업 지원 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16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21년도까지 16년도에는 6개 기관 25개 사업을 했었는데요. 16년도에는 지금 2021년도 작년까지는 31개 기관에 193개 사업을 했습니다. 금액은 1.5조원, 0.6조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 2022년도입니다. 달라진 거는 기초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융자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창업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제 이번에 요 부분들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올해 이제 이때까지 했던 뭐 16년도에는 6개 부처, 중앙부처에서 요 금액에 했다고 하면 계속 이제 올라가죠. 0.6조원, 0.8조원, 1.1조원, 1.5조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는 1.4조원에 지자체 0.8조원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올랐죠. 자, 16개 부처,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거 보겠습니다. 16개 중앙부처에서 90개 사업 1.5조원 중앙부처에서 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15개 중앙부처에 17개 광역지자체 이렇게 했고요. 89개 요거 해서 104개 해가지고 193개 사업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2021년도고요. 자, 이렇게 했던 거 나오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상 기간이
94개 기관에 378개 사업이고요. 중앙부처 14개 부처에서 100개 사업, 지자체에 80개, 그렇게 해서 278개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규모는 3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사업화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시제품 제작이 주로 됩니다. 이런 쪽이고요. 보육, 시설 보육 이런 거는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행사 네트워크 뭐 행사하는 거고요. 멘토링은 뭐 멘토링, 컨설팅 뭐 이런 부분 될 거고요. 교육, 그리고 기술 개발, R&D, 융자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K-스타터 포털 사이트의 기관에서 사업 별도로 공고합니다. 여기도 하지만 여기에 거의 다 90% 나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알려고 하면 K-스타터 포털만 좀 잘 아셔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90% 나오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 기관에다가 하셔가지고 놓치면 안 되니까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1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지원기관이 31개에서 94개로 바뀌었습니다. 예, 추가가 된 게 뭐냐면 뭐 중앙부처는 거의 다 동일하겠죠. 부처가 뭐 더 생기거나 하진 않으니까. 광역지자체도 동일한데 기초지자체가 들어갔습니다. 기초지자체. 이건 뭡니까? 뭐 이제 상위가 부산시라고 하면 그 밑에 이제 구 이렇게도 들어가겠죠. 구별로도 들어갔다는 거죠. 총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작년 기준에서 63개 더 늘고 총 합쳐서 이만큼 더 늘었다는 겁니다. 총 94개.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지원이 많아졌고요. 대상 사업은 총 378개, 247개에서 378개라는 겁니다. 자, 중앙부처에서 100개 늘었고요. 97개에서 3개 더 늘었고요. 그 다음 광역지자체에서 150개에서 152개. 그 다음 기초지자체, 아까 구별, 뭐 군 이런 데서 더한 게 126개. 자,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이 생겼고요. 그래서 1178개가 늘었습니다. 예산도 원래는 중앙부처에서 이만큼 억원 있죠. 10억, 100억, 1000억, 3조 5천억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3조 6천억 원 이만큼 많이 늘은 거죠. 지금 이제 1조 6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 늘었으니까 거의 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올해와 가장 크게 되니까 더 금액이 늘었다는 건 많이 뽑는 것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또 하나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 많은 지원이 지금 이쪽으로 몰렸다고 보시면 배 이상의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은 지원 사업으로 많이 눈이 돌린다는 것도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올해 지원 사업을 한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고요. 자, 기간별 100개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3조 5천억 원 중기부 각 기간별로 이렇게 또 모집하는 게 있고요. 경기도, 서울시, 전남도 뭐 이렇게 합니다. 제일 많은 금액은 경기도고요. 그리고 서울시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 부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부별로 나와 있고요. 도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비율 예산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부산 같으면 이건 51억 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 금액 3조 6천억 원 정도로 배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융자도 이번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융자는 이제 대출이죠. 대출. 네, 대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지원금, 뭐 보조금,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융자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저리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뭐 또 금액이 나와봐야 퍼센트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뭐 이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뭐 1%, 2%, 뭐 3% 안쪽으로 해서 은행보다 훨씬 더 싸게 이렇게 빌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기존에 내가 만약 대출 받아 놓은 게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대출금을 또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뭐 생활혁신형이라든지 이런 것 대출 융자 프로그램이지만 기존에 뭐
6%대, 우리 뭐 카드 뭐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7%까지 올라가잖아요. 15%.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좀 재작년에 좀 일을 못하고 하면서 카드를 좀 많이 쓴 게 있었는데 리볼빙 돼 가지고 계속 이게 넘어오다 보니 이율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대출 프로그램이 뭐 부산은행에 또 부산에도 있어 가지고 1,000만원 1년 동안 무이자, 그 다음에 2년 3년 5년까지 이렇게 갚아나는 게 있었는데 1년간은 이제 무이자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자를 내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거 대출을 땡겨 가지고 뭐 리볼빙 했던 금액들 뭐 다 갚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활용을 잘 해서 하신다면 좀 사업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화건 51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실험실 특화 창업선도대학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사업개혁은 이런 걸 활성화시킨다. R&D 뭐 이런 내용은 이런 교육반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막 있습니다. 교수 대학원생 예산은 얼마, 소관부처는 어디, 전담 구간은 어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은 이제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능한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들 읽어보고 이런 사업이 내가 가능한가? 그런데 이제 대상을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 대상.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되나 안 되나 보면 되죠. 교수 대학원생이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자,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여기 내가 되나 안 되나는 여러분들의 아이템하고 지금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요거랑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하면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해 주네,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있냐, 7년 이내 창업 기업이면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와 관련되는 걸 하겠다 하면 내가 가능한 지원 사업이네, 예산은 20억 정도 나오고요. 사업 공고일은 2월에서 3월에 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과기부 데이터진흥과에서 하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있잖아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찾아야 될 거는 보통은 이제 창진원에도 이렇게 아까 창업내에서 뜨겠지만 이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런 데를 검색하셔가지고 즐겨찾기, 여기 주관부서니까 당연하게 먼저 띄우겠죠. 여기를 먼저 이렇게 즐겨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이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해당되나? 내가 많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 하겠다. 클라우드 쓰겠다. 연간 720만원의 바우처 제공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요 쓰네? 민간 클라우드? 뭐 AWS라든 이런 거 하겠죠. 그러면 30개 기업 모집하는데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3년 미만이다 하면 다 들어가져요. 예. 여기에 3년 미만이니까 3년은 안 되겠죠. 미만이니까. 2내 이러면 3년 들어가는데 미만은 안 됩니다. 1, 2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예비 창업자까지 된다. 3년 이내. 총 9억 원. 지금 공고가 떴다는 거고 12월 접수 마감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마감되었다는 거죠. 이건 지난 거라 될 수 있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또 그런데 가끔 많이 모집 안 되거나 하면 또 추경으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확인해 하셔야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자, 뭐 K 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이다. ICT 분야다. 뭐 이러면 내가 이렇게 가능한데, 자 보면 예비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 초기 기업은 또 뭐야? 이러면 초기 기업은 1년에서 3년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3년 이내. 3년까지 포함됩니다. 초기 기업이 되니까 예비 창업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는 겁니다. 10억. 그리고 4월, 5월에 모집한다. 근데 공고일은 4월 5일이라고 했는데 또 기관에 따라서 이제 공고일을 예정을 해놨지만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품을 파셔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서 산업진흥원 여기에 들어가서 뭐 또는 정말 필요하다,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전화하셔가지고 언제 뜨냐고 물어봐야 되죠. 예. 그 세부가 아마 나중에 이제 언제 나옵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사실은 전부 다인데 공고문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공고문을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다운 받은 거를 같이 보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자, 공고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청업 통합 공고. 자, 공고문을 뭐 이렇게 아까 거기 들어가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고문 저희가 봤던 부분들이고, 확대를 좀 할게요. 그걸 작으시니까. 자, 한글 파일 잘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숫자 2 잘 보인다. 2 안 보인다. 한글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중요한 건 자, 이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요 4개를 보셨고, 그러면 내가 맞는 지원 사업이 뭔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쭉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 51건 사업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 내가 맞나 안 맞나를 이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지원 대상에 이거는 해당되는 사항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한글 파일입니다. 이거 자, 나와 있죠. 예. 자,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자, 원래 엑셀 파일은 따로 제공해 주지 않는데, 엑셀 파일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까 그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이 있다. 자, 여기 있으면 자, 끌고 가지고 복사해서 좀 줄일게요.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저만의 하는 방법이라서 뭐 더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끌고 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게 해가지고 다 붙여 놨어요. 이게 파일을. 자, 다 붙여 넣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러시면 이제 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있는데 다른 이름을 하나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다 붙여놨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정리. 이제 정리. 막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정리.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는데 이거 사업 아니네. 실험실 특화 사업 아니네. 삭제하면 되죠. 선도대학 이것도 아니네. 삭제. 날리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나하고 맞는 거 찾아냅니다. 아까 거기서 뭐 한글 파일에서 먼저 하셔도 되고, 이제 자기 편한 대로입니다. 한글 처리 하셔도 되고, 엑셀에 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은 내가 좀 접근해 볼만 하네. 우리 거 놔두고. 스타트업 공모전 우리 ICT 분야니까 예비 창업자 가능하니까 돼. 자, 그 다음 이거는 엑셀러레이터니까 엑셀러레이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삭제. 관광벤처.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냐 초기 기업이냐, 요거 우리한테 해당되네. 그러면 놔두고 안되네 하면 삭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관광 분야 초기, 스타트업, 콘텐츠 분야, 콘텐츠. 여러분들 콘텐츠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 육성 사업. 내가 콘텐츠 관련되는 부분이네. 이거 우리가 해당되는 거네. 그러면 이 콘텐츠는 다 되잖아요. 그럼 요거 되네. 그 다음 문화예술, 문화적 예술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한테만 해당되는 사업이네. 그 다음 설립 3년 미만. 그러면 예비 창업자도 되고 다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 보시면 돼요.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원 대상,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해서 3년 미만 예술 조직, 기업 투자 뭐 조직, 기업 성장, 예술 관련되는 부분인데 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려우신가요? 쉽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잘 이해 안 된다. 3. 뭔 말인지 알겠다. 7. 쉬워요. 쉽죠? 예. 모르시면 그래도 알려 드려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르는 분 한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올해 거를 꽉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날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날짜 다 나왔으니까 미리 표시해야 되겠죠. 월별 달력에다가 3월달에 공고 뜰 거다. 예, 그러면 요거 공고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하기 더 편한 거 있잖아요. 자, 요거 있다.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구글 캘린더를 열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캘린더를 열어 가지고요 이제 또 정리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딱 이렇게 해서 구글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 캘린더에 만약에 하나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구글 캘린더로 하나 추가를 해서, 예를 들면 요거를 뭐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뭐 한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이다. 자, 복사. 그러면 날짜가 언제나 4월 달에 있다. 그럼 해당되는 4월 달에 뭐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4월 달에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알림 같은 걸 설정하시면 되겠죠. 뭐 이벤트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할 거 있다, 관련되는 것들 뭐 업무다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에다가 여기 내용 위치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설명 안에 내용 넣으시면 되잖아요. 요걸 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기반 창립 모집 뭐 이런 내용들을 끌고 가지고 넣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붙여넣기. 그럼 요 안에다 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장해 놓고 이러면, 자, 이때쯤 뭘 하겠구나 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달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만들면 1년 동안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겠죠. 자, 한번 볼게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문화예술, 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부분들, 스포츠 관련되는 부분들, 스포츠 3년 이내 예비 창업자, 스포츠 산업 재창업 지원 사업도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거 하나씩 제가 중간에 한번 볼게요. 농식품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특허 관련되는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농식품, 농촌 식품 관련 이런 기술력 이런 것도 있고요. 클라우드 펀딩 있고요. 판로 지원, 농식품 창업 판로 지원 사업, 사업화 사업, 자, 보건 사업화 인허가 사업, 에코 스타트업 사업, 녹색 산업, 요 녹색 데 있네요. 녹색 산업 분야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녹색 산업 분야 유망 창업 기업 된다. 자, 환경 그린, 자, 물 산업 혁명 혁신 창업 대전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그다음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글로벌 기업 협업 사업, 글로벌 기업 작년 7년 이내고요. 자금노에서 성장노에 글로벌 기업은 기술 코칭 유통 판로 이런 것들을 한다. 해외 진출 촉진하는 사업이 있다. 해외 진출 투자 연계. 자, 스타트업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아예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다. 아예 있고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아예 이제 이렇게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도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비 창업 기업부터 해서 모집을 한다. 자, 비대면 스타트업 유튜성, 아예 이제 비대면 분야에 관련되는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고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소재 부품, 아기 유니콘,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거고, 예비 창업 패키지 우리가 많이 지금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죠. 자, 2월 말에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 말. 근데 이제 더 알아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은 뭐 최대 1억입니다. 그래서 982.89억이니까 아마 이렇게 그거 하고 뭐 있으니까 많이 뽑겠네요. 그죠? 1억 같으면 여기 1억 맞죠? 이게 억은 아니고요. 이름 많이 주나? 982억이면 1억이면 900명 가까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뽑아주나? 그렇게 안 많았는데 작년에도. 하여튼 뭐 상당하게 아마 뽑는 것 같습니다. 이번 때 꼭 들어가는 게 아마 유리할 것 같네요. 장애인 기업도 CF 제작 지원 사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창업화 지원 사업,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사업을 폐업을 하고 난 뒤에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폐업하고 난 뒤에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도전 성공,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그러니까 폐업하고 난 뒤에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요.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밌는 사업인데요. 재작년에 처음인가 생겼고, 예비 창업자 7년 이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을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비스 바우처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세무회계 이런 기술 임치 있는데요. 이런 거는 100만원인가 뭐 이렇게 지원해 줄 겁니다. 아마 연간 100만원. 39세 이하 청년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은 요 세무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되는 돈 그런 걸 안 내도 됩니다. 세무회계 내는데 이런 걸 또 쓸 수도 있고요. 창업 도약 패키지 말씀드렸죠. 3년에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은 가능하고요. 요것도 900억 예산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청창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원스톱 시스템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름들은 패키지는 결국 원스톱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화 자금, 교육, 코칭, 공간 이런 걸 다 하는 걸 패키지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라도 뭐 패키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아 이걸 전체 다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 창업 상환학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청년에 해당됩니다. 39세 이하에 되면 가능하고요. 3년 이내 기업 가능합니다. 근데 나 3년 이내인데 이거 나 청년 아니잖아 이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3년 이내 창업 기업은 초기 창업 패키지. 넘어갔다 3년에서 7년이다 이러면 여기 있죠. 창업 도약 패키지 이쪽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도 있습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관련되는 사업도 있고요.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스 미래차 이건 좀 저희하고 좀 관련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있고 청년 농업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식재산 바우처 IP 그러니까 특허 관련되는 내는 거 바우처 지원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특허 여러분들이 낼 때 뭐 작게는 150에서 뭐 또 2, 300 나오니까 이런 것도 지원해서 이런 거 받아서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민간 뭐 ICT, 바이오 헬스, 해양수산,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R&D 이런 부분도 있어요. 4천억. 예. 자, 시설 본관 교육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이 있고 발달장애인 구축 사업, 공간 시설 공간 보육, 장애인 창업 보육 시설,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공간 같은 부분들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찾으시면 돼요. 각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창업보육센터도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학교 안에들 많이 있거든요. 창업보육센터는. 그 다음에 창업존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업존. 창업카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실센터가 있습니다. 17개 수영실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멘토링 교육 이런 쪽이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또 많을 겁니다. 지식 서비스라 무슨 어떤 걸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1인이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1인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세부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꼭 1인 아니어도 됩니다. 자, 예비도 됩니다. 예비. 사업 공간
마케팅 팔로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공간을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요. 센터에 마케팅은 뭐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뭐 어떤 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연도가 별로 상관 없어요. 이건 뭐 관련 사실 7년 이상 돼도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몇 년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대학 창업 교육 체제 구축, 그 다음에 학생 유망 창업, 이런 거 빼고 넘어갈게요. 창업 이민 인재 양성.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글로벌 창업 이민 센터라는 게 있고, 창업 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멘토링, 컨설팅, 특허, 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을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창업자, 이 외국인들한테 해주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인들까지도 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공간 창업 기업 투자 보유 7년 이내, 기업가 정신 기반 구축 있고요. 청년 기업가 재단, 이거를 우리가 하겠네요. KICT 멘토링 센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AI 기술 인력,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5명 모집해서 다 합격시켜 드렸는데, 요게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낮은 부분이기도 해요. 소상공인 창업인데 주로 무슨 창업이냐, 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창업하는 창업들을 주로 많이 지원합니다. 교육과 그 다음에 학교니까 교육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점포 체험도 있고요. 사업화 자금입니다. 2천만원 지원금입니다. 2천만원 지원해주고 최대 1억까지 대출 융자를 해줍니다. 이율은 2.5%, 올해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거의 계속 2.5%였던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만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 창업이란 기준이 많이 다르긴 한데 사업마다 다른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이제 예비 창업자가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신청할 때 사업자가 없으면 예비 창업자를 봐요. 요 사업은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폐업했다고 해서 예비 창업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은 거기 창업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공고문 안에. 그 공고문을 보고 이 창업에 된다 안 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신사업은 사업자 내기 전에 폐업이 되어 있으면 예비 창업자라 보는데, 생활혁신용도 그렇고. 근데 다른 사업들은 폐업을 하더라도 그걸 예비 창업자로 보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명확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거 폐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 알고 있으시면 안 돼요. 교육 있고요. 자, 이거 교육이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창업 멘토링, 여기 ICT 분야.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KICT 멘토링 센터에서 하는 창업 멘토링 센터에는 제가 위원이, 여기에 그 컨설 CEO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벤처, 그 다음에 농식품 벤처 뭐 있고, 특허 전략 컨설팅, 공간 창업, 여성 벤처 창업 케어 프로그램, 여성들 해당되는 여성 예비 창업자들한테만 맞춰져 있는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쪽에 사업화 자금도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지원 대상은 연도와 상관없습니다. 연도 상관없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성 창업자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벤처 육성, IP 나래, 이런 건 그 지식재산권 취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년 이내 되면 이런 것들도 지원 가능하고요. 연중 2배에 모집한다. 자, IP 디딤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창업교육과 멘토링 있고요. 자, 창업 컨센서스, 환경 창업 대전 넘어갈게요. 이 관련 없는 부분, 지금 신청하신 분들 이쪽 관련되는 거 없는 것 같고 해서. 도전 K 스타트업, 요거는 이제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입니다. 경진대 상금 이런 거 있습니다. 상금 예비 창업자 7년 이내 상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해외 전시회 이런 것들, 전시회 부스 임차 이런 것들도 해줍니다. 7년 이내 창업기업 중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아이템 경진대회도 있고요. 여성 창업 경진대, 여성들만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시면 좋겠죠. 여성분들은 5년 미만 여성기업 상금이 있고요. 투자 유치 연계 이런 부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업 뭐 이런 부분도 생겼네요. 국내외 스타트업 예비 창업기업, 건강하고 활기찬 국내 창업센터계를 전세계에 소개하고 창업 관계자 이런 쪽으로 하는 이런 사업도 있구나.
네. 자,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뭐 이런 외국 국적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산림 분야 청년 창업 경진대회 산림청 제가 올해 산림청에 그 강의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자, 융자 이렇게 있습니다. 융자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해가지고 융자가 나왔고요.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공고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업력 7년 이면이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된다면 융자가 지원이 됩니다. 7천억. 예. 그래서 이런 자금들 받을 수 있으시면 또 신청하시면 좋겠죠. 창업기반 지원 자금도 있습니다. 또 1억 7천원에서 1조 3천억 원.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하는 사람 이런 것들 다 해서 융자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예산 소진하면 끝납니다. 귀산 귀촌인 뭐 주택 구입 자금 이런 것도 있네요. 65세 이하. 자,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여기 새롭게 이제 들어왔다 했잖아요.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게 처음 보는 부분들이 디지털 대장간 뭐 이래가지고 판로 개척 사업화 지원 자금 19세 이상 창업자 스타트업 모두 다 된다. 그러면 연도 제한 없네요. 서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자, 부산에 있다. 그럼 창업벤처과 부산에 3월달에 뜨는 에이스 스텔라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있다. 7년 이내 창업펀드 이런 거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하시면 되죠. 부산시의 창업, 부산시의 자 창업기업 판로 개척 지원 사업. 부산에 있으니까 뭐 글로벌 셀러 양성, 그 다음에 VR, 뭐 스캐닝, 뭐 셀러 이런 것들 글로벌 셀러 관련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2.7억 이런 거 한다는 거고. 창업 촉진지구 그러니까 각종 지역 지구 있습니다. 7년 이내 부산시에 마케팅하고 이런 걸 한다. 3월달에 대구시에서 하는 거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 시별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각 관련되는 부분들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올라오신 분 들어오신 분들 한번 지역을 한번 표시해 주세요. 제가 아닌 거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한번 올려주세요. 부산 있고, 예, 울산, 창원, 인천, 서울, 울산, 창원, 인천, 서울, 경남, 전북, 창원. 아, 이거 다 봐야 되겠네, 진짜. 전북, 제주 없고, 그죠? 제주 없으시고, 전남, 익산은 전남인가요? 어딘가요, 익산은? 전북이구나. 자, 그럼 전북. 그러니까 집 다 봐야 되겠네. 대구는, 대구도 한 분 계시구나, 아까. 대구도 한 분 있어서. 그래서 뭐 디지털 육성 사업들이 있고요. 업사이클, 청년 창업, 업사이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대구시에서 하는 디자인 진흥원 업사이클 센터에서 합니다. 자, 대구시에서는 의료 창업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이쪽에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가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하면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좀 옮기실 필요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그쪽 관련되는 지원을 받거나, 요즘은 이제 그 공유 오피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다가 주소지를 해도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청년들 스케일업 챌린지 AI 특화 바이오 관련들 하고요. 인천 스케일업 뭐 이런 쪽엔 바이오 헬스 지역별로 약간 조금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하는 거 청년 창업, 광주 쪽 이렇게 있고요. 빛고울 제도전 지원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훑어봐 드리는 거고. 자, 광주시에서 하는 우수창업기업 집중유전 소셜벤처,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 사업 대전시, 대전 넘어갈게요. 울산시에 있는 거 볼게요. 기업 자율용 창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에너지 발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울산시 하나밖에 안 나왔네. 물 좀 마시고요. 경기도 넘어갈게요. 경기도 플랫폼 뭐 이렇게 다 있고, 권역별 특화, 기술 이전 이런 관련되는 지원 사업, 사회경제 관련되는 사업, 소상공인도 있고요.
경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안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강원도 넘어갈게요. 충청북도 이쪽도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있네요. 전라북도 미래산업청년기술창업 도내 만 39세 이하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다른 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거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39세 이하면 요 관련되는 부분들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우리 저기 그 에임진님 가능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보면 3년 미만 창업자 여기 또 나와 있죠. 기술 창업 관련되는 부분들. 자, 바이오 헬스 전라남도 요거 청년도 있고요. 경상북도 예비 창업가 육성 지원. 뭐 예비 창업자는 거의 다 되겠네요. 도내 39세 이하 1년 이내 창업자까지도 된다. 그다음 경북 CEO 심화 육성 사업 돼 있고 경북 지자체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사업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상북도 계속 있네요. 경남형 스타트업 경북에서 하는데 경남형 스타트업이네. 경상남도 나와 있고요. 경남에도 창원이니까 경남이죠. 경남형 재창업 지원. 지원 사업 융자 등 사업에 해당되기만 여러 개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중복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기관에서 그 사업의 공고문에 보면 된다 안 된다는 표시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해당 부처가 다르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만약에 여기 사업화 자금이 들어갔다, 똑같은 아이템으로. 근데 내가 여기도 넣겠다. 아이템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만약에 마케팅 지원해서 들어가고 여기는 만약에 사업화 들어간다, 이런 것도 다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복 지원 가능한 게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이제 융자 프로그램 보면은 다 요즘에 다 그거 있기 때문에 총 한도 금액이 있어요. 예. 업체마다. 자, 경상남도에 뭐 창업 신규 인력 보조 지원금, 그러니까 보조금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강화 지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별도로 하네요. 여기는 투자 경상남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넘어가게요. 뭐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 가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면 갈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여성 공동체 창업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제주도는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 저는 이제 그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시설 공간 구육, 뭐 시설을 이제 공간을 주는 데가 있겠죠. 이런 데 팀터 이런 데를 주는 것 같고요. 이건 전부 다 시설 쪽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뭐 웬만큼 뭐 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공간들이 요즘 많아요. 부산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구에서도 많이 요즘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꿈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간을 제공합니다. 부산에도 보면은 지금 자,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여기에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네트워킹 허브 기능을 한다 하면서 여기에 프로그램 있다. 섬유 패션 디자인 부산에 대구네요. 섬유 패션이니까 대구 쪽. 그 다음에 시랩, 그 다음에 인천은 뭐 창조경제시센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전시 있고요. 대전시, 울산시에 지식기술청년 창업 공간 제공하고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한다. 나이 이렇게 있고 청년기술 분야 예비 3년 이내. 그 다음에 울산에 또 보면 톡톡 팩토리 제조업 청년 창업자를 위한 공장형 창업 공간 제공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니까. 공장형 창업 공간, 좋네. 자, 그 다음에 세종 넘어가고요. 경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정책과 이런 거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아예 콘텐츠 관련되는. 자, 여성 충북 창업 여성 인큐베이팅.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충남 또 쭉 있고요. 전라남도, 경상북도. 자, 서울시 아까 나와 있는 창업 카페 운영, 창업 교육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광주시에는 이런 교육,
대전, 경기도, 전라도 교육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남 소상공인 창업성공 사다리라는 걸 통해서 하고요. 신용보증재단.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야 될 거는 이런 쪽에 주관기관에 다 그 링크를 걸어 놓으셔야, 그러니까 즐겨찾기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고 뜨고요. 아까 창전에 뜨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신용보호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창진원에 잘 안 떠요.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즐겨찾기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 제주도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요. 멘토링 컨설팅 관련되는 인천 테크노파크, 대전, 울산경제진흥원, 여기에는 청년시 육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이고요. 울산과학기술, 울산시에서 하는 활성화 사업,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이런 것도 있네요. 대학원생 예비, 그 다음에 예비 3년이네. 대학원생하고 예비 3년인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130개 봤네요. 자, 행사 네트워크 있고요. 넘어갈게요. 행사 네트워크 뭐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자, 융자 있습니다.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이런 것. 광주에서 하는,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광주신보에서 하고요. 제주는 제주시연보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별도로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기초지자체. 이제 여기 이제 기초지자체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 자, 서울 안에서도 관악구. 여기서 별도로 한다는 겁니다. 관악구 스타트업 스케일 사업. 이런 걸 아예 별도로 이 사업도 해요. 5억이나. 작지도 않네. 자, 서울, 서초구. 역시 큰 동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 구별로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되는 사업. 그 다음에 산업스마트화 공모사업, 송파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아예 하고 있죠. 자, 인천 강화군에서 하는 사업, 강화군 청년 스타트업. 강화군 청년들한테 주로 많이 합니다. 왜 이제 고용률 높여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기 김포시 나와 있고요. 스타트업 육성, 로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화성시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자, 이쪽 넘어갈게요. 안성시, 군포시 관련 없으니까. 강원 평창군, 철원군, 춘천 넘어갈게요. 전북 장수군, 이렇게 군에서도 이제 하겠죠. 이제 지역의 군. 자, 이런 데에는 이렇게 있다는 거죠. 관내 주소를 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관내 주소를 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익산시 아까 있네요. 익산 우리 대표님 보니까 에임진님 맞나? 진에이님이지. 에임진님 여기 보시면 익산시에서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을 하네요. 4천만원 최대 39세 이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아이고야, 전국 대상이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 예.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데 외부에 또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국 대상인 거 보니까 외부에서도 받겠다는 거죠. 외부 인력.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익산에서 하는 거 맞네요. 1.5억 원, 1.5천만 원. 다 1호 창업.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지역 컨택트, 무안, 목포, 순천, 영양, 안동, 경북 안동도 좀 많이 하네요. 김천, 창원,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지원, 7년 이내 데시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건 조금 난이도가 좀 있겠네요. 네. 그 에임지님은 할 게 많네요. 보니까. 자, 창원시 청년 창업 수당 지원도 하네요. 여기에 창업 활동비 1인당 270만원, 월 30만원 9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을 한다든지 내용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겠지만 뭐 고용을 한다든지 하거나 이러면 이거 준다 이런 부분이겠죠. 경남 진주, 통영, 제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제 다른 거 한번 보시면 그 지역에서 다른 외부도 받는다 하는 게 있으면 하시면 되겠죠. 자, 서울 광진구 이제 시설 본관 보육 관련되는 뭐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이렇게 그 공간들 제공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도 있겠죠. 또 다른 지역에 서울이 제일 많겠죠. 자, 부산이네. 부산 남구,
양성 사업에서 이런 거 마케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관내 소재, 관내에 있어야 되겠죠. 남구에 계신 분들, 사하구에 계신 분들, 여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공간 교육한다. 수영구, 여기서도 3년 이내 기업에는 이렇게 한다. 진구, 입주 지원 사업한다. 드림센터, 공간 11개,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39세 이하 많습니다. 청년들. 혹시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직원분들이나 옆에 누가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이분을 대표로 세우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네. 39세 이하 7년 이내 이렇게 자 청년값 이상 스페이스 이렇게 공간들 제공해 주고요. 요즘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지구 구별로도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다. 부산 사상구, 자 인천 남동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스타트업 창의 차고 운영, 차고 뭐 이런 거 있는가 봐요. 이런 것도 있고요. 울산 북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공간 제조공간 아까 있어요. 아까 그거 같은데요, 그죠? 울주군 우리 대표님 중에 울주군 한 분 계시죠?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하고 공간 주고 활동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선주 대표님. 그리고 청년 대장간이니까 약간 조금 음식 쪽인가? 대장간이라고 용을 쓰는 거 조금 다르긴 하네. 제조공간, 제조공간의 대장간인가봐요. 청년이거나 대표가 청년이거나 직원 50% 이상이 청년이고 좀 색다르네요. 이러면 또 7억 원 예산으로 해서 한다. 양주시. 이제 이런 지역 각 그 세부적인 구 이런 쪽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익산 여기 있네요. 여기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시설 자금 2천입니까? 2천만 원. 청년 예비자 드림카 자동차 차량 50% 지원해주는 뭐 차 구입 이런 것도 있네요. 어유 대표님 에임진 대표님 우리 좋네요. 보니까 이거 맞네요. 뭐 차 구입비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네요. 1,000만 원이니까 10명 뽑겠네요. 그죠? 10명 1억이니까 예산이 10명 정도 뽑겠네. 최대 1,000만 원. 대표님 이거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진짜 받으면은 커피 한잔 쏘셔야 됩니다. 스타리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적으시면은 뭐 선정된다면 너무 좋은 부분이겠죠. 익산에는 많이 하네요. 목포, 영관, 김해, 경남 김해에서 하는 부분도 지원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도 하고요. 양산, 서귀포, 서울 조금 많이 합니다. 그죠? 창업 교육도 많이 하고. 자, 온라인 쇼핑몰 강서구의 교육, 남구의 교육은 또 많이 할 거고요. 울산 남구에도 교육할 거고, 진구, 멘토링 컨설팅,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컨설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행사하는 거,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각 지역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도 스타트업 테크쇼, 뭐 CES 참가 지역, 뭐 이런 것도 참가 지원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다 봤고요. 지금 1시간 남짓 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데 자세하게 좀 봐드리면 좋겠는데 뭐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훑어봐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 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거 드릴 테니까 일일이 또 작업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거 필요한 거 삭제가 지워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세요. 필요 없습니까? 드릴까요? 필요하시면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후기 적어주세요. 최소한 후기를 적어주셔야지. 그걸 드리죠. 그냥 뭔 좀 드리기 그렇고, 저도 이거 강의안 만드는데 시간 많이 보내고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보는데 최소한 후기는 적어주셔야 힘내고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이제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제 또 정리를 좀 해야죠. 프리랜서 계약 비용은 이제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마무리 시키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전체 다 훑어봤어요. 자, 질문에 대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그동안 저기 앞에 먼저 선 질문 들어온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들어온 거 제가 정리를 했고요.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안 올리실 수도 있는데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앱 개발은 어떤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나와 있습니다. 앱 개발 부분들은 아까 ICT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청창사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쪽으로 다 하셔도 돼요. 주로 IT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쪽 관련되는 부분들, ICT 부분들, 그리고 뭐 어떤 거를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원 사업에서 뭐 이것만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대상 딱 보면은 ICT 분야, 뭐 앱 분야 이렇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대부분 뭐 나와 있습니까? 뭐 예비 창업자, 3년 미만 창업자, 그러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 그런데 내가 이걸 지원을 받는데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 업체로 간다든지 인건비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재료비를 산 이런 관련되는 부분이 시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지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앱 개발하는 개발 업체에 나가겠죠. 내가 개발하는데 비용이 만들어 보니까 한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면 그게 되는 거지. 뭐 만약에 내가 다른 거 하는데 별 돈이 안 들어가. 근데 내가 뭐 지금도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내가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냥 단지 내가 이거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다,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개발하는데 돈이 없으니 요거를 지원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지식정보사업 전체를 알고 싶다. 아까 그 컨텐츠 관련되는 건 지식정보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자, 3번에 사업하는 중간중간 업종과 사업 아이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그러면 이제 사업자에 이제 추가를 하거나 이제 뭐 빼거나 뭐 이러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추가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는데 이제 또 7년 미만 조건이 마지막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그 다음 초기 창업자 지원 사업, 이제 7년 이렇게 보시면 7년 쪽으로 가면은 사실 지원 사업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7년쯤 가면 7년 넘어가면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자립을 한다고 봅니다. 자립을 하니까 이제 지원 사업 많이 안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지원 받은 적 없어 이때까지. 근데 한번 지원 받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략적으로는 폐업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아까 폐업하면 어떤 거 있습니까? 재창업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거 있잖아요. 폐업을 하면 되는데 이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업종이 동일해. 이전에 하던 걸 또 만약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한다고 봐요. 사업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업종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코드가 바뀌어야만 새로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관련되는 부분 새로 창업이라 보니까 1년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런 걸로 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요? 투잡이다. 사업자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투잡이라는 건 투잡으로 사업자를 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질문하신 분 있나요?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예.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다른 일 하면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게 가능한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내가 사업자를 2개를 내고 할 수는 있겠죠. 뭐 그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자, 개인 법인 지원 방법. 개인이나 법인이 지원 방법.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법인만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만 지원한다는 사업은 없어요. 아까처럼 3년 미만 예비 창업자 7년 이내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또 다른 사업을 냈어. 하나를, 사업자를.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를 내는데 다른 업종을 내거나 하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를 또 내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게 결국 하나 종목 추가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나 동일한 대표잖아요. 그런데 법인을 내는 건 법적인 인간이거든요. 법적 인간의 대표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다른 업종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때까지 오래 해왔어, 십몇 년 해왔고 뭐 7년 넘어갔다 하면 법인을 내시면서 업종을 다르게 내시는 거는 그걸 창업으로 인정하는 게 많아요. 예, 그러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화장품도 지원 사업 있나요? 화장품이 이제 뭐 제조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 시제품 제작한다. 내가 화장품이 기존에 있는데 이런 제품을 한번 시제품 만들고 싶은데 최고 물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아이템에 이런 것들이 기존과 다른 부분이 뭔가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서 한다 하면,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하는 데 있어서 화장품 제조가 지원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시제품 제작이 많죠. 근데 생산품 제작하는 지원 사업은 잘 없어요. 예. 근데 이후에 있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주로 시제품이 좋아요. 시제품. 네. 그래서 시제품 제작은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네. 받는 방법은 아까 거기 지원 사업에서 사업계획서 쓰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사업자 폐지하고 생활혁신이랑 다른 부분 가능하냐? 사업자 폐지하면 생활혁신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는 폐업한다고 해서 그게 예비 창업자로 들어가지 않는데, 생활혁신형하고 신사업은 폐업을 하면 예비 창업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업이 도전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재도전 성공 패키지로 진행하셔도 되죠. 물류 관련 플랫폼 관련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창패도 되고 뭐 초창패도 되고 청창사도 되고 다 됩니다. 여기 설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카톡에 올라온 거 제가 지문 보고 확인할게요. 보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진님, 1인 기업이다 보니 직원을 사용이 어려운데 보통은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안 되고 거의 다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4대 보험. 네. 4대 보험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때 이제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프리랜서 지원비는 거의 없어요. 아니, 외주로 줘야 되죠. 외주 용역.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사업 계산서를 끊을 수 없잖아요. 안 되고 외주로 사업자가 있는 대로 이제 준다거나 하면 그런 이제 외주 용역비는 있겠지만 이런 인건비는 프리랜서 인건비는 안 됩니다. 특구 지역 사업 많습니다. 특구 지역은 도정희님, 특구 지역 사업은 특구에서만 하는 특별한 사업들이 많아요. 해당되는 지역에 뭐 어느 특구에 있다. 특구라는 그 자체가 그 특정한 구역에다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뭐 이렇게 그런 뭐 법인세라든지 뭐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거 면제해 주는 것도 많고요. 특구에서. 그리고 그쪽 관련되는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특구 사업들 별도로 있습니다. 많고요. 자, 그 정인구 대표님, 정리수납 관련되는 창업한다.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가능하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넣으시면은 다 가능은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잘 매력적으로 만들고, 자, 정리수납하는데 그 뭘 지원받고 싶다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냥 단지 그냥 해도 되잖아요. 정리수납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냐면 몸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엇을 지원받고 싶으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뭘 지원받고 싶으냐는 거죠. 아까처럼 화장품 시제품이 없으니 시제품 만들어 봐야 되겠다든지, 앱이 필요한데 앱이 없으니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지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경화님 생활혁신형이나 융자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하나에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데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단지 적은 혜택인지 안 갚아도 되는지. 제가 이거 항상 말씀 많이 드려요. 생활혁신형 있잖아요. 이거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니거든요. 가끔 컨설턴트 분들이 지금 제가 그 줌 강의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강의를 뭐 정부 지원 사업 하면서 생활혁신형을 2천만원 그 성공불 융자인데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거 듣고 놀랬습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니에요. 절대. 그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부 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혁신령이 왜 좋으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는 사업이고요. 2천만 원 성공불융자란 융자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은행에 가든지 저기 신보에 가든지 가서 내가 돈을 한번 빌려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비 창업자 가시면 신용 1원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 하는 게 1년 뒤에 매출 내고 나오세요,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생활혁신형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면은 그 보고 검토를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대출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2.5% 낮은 이율이긴 한데, 근데 불안한 게 하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사업회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그게 내가 뭐 돈을 떼먹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쓴 거 아니고 내 사업하는 데 썼는데, 이제 이자 내다가 이제 원금 갚으러 하려니까 3년 동안 이자 내다가 이제 4, 5년부터 원금 상환하거든요. 근데 원금 상환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일부 면제를 해줍니다. 일부 면제. 그것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예. 그 프로그램이지 절대 그거 안 갚는 거 아닙니다. 저 이경화님 아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예. 열심히 사업해서 고수익을 창출했다 하든지 하면 안 갚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 사업 잘 됐으면 그냥 갚으면 되지. 이걸 왜 안 갚는다고 생각하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경환님 아시겠죠? 예,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거 잘못 들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설명드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괜히 그랬다가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그런 식으로 안내 받아가지고요. 지금 갚은 입장에서 엄청나게 곤란을 겪는 사람도 많아요. 예, 다 상환해야 되거든요. 정인구님, 창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 임대비도 가능한 거예요. 아까 공간 임대비 많이 있었잖아요. 각 지자체도 있고, 정인구 대표님 부산에 계시잖아요. 아까 그 지역구도 있고 또 관련되는 부산에도 있고요. 사무실 공간 임대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관련되는 것도 내가 4학기 써서 뭐 이렇게 다 잘 선정이 되면 뭐 1년 뭐 동안 면제해 주거나 적은 비용을 내고도 이렇게 사무실을 쓸 수가 있어요. 에임지님은 뭐 이렇게 화장품 제조하시는구나. 예.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님, 직장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제조 중입니다. 정부 지원사 가능할까요? 예.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럼 회사 다니는 건 회사 다니는 거고 개인 사업 하실 수 있죠. 예. 몇 년 차인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거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유진님, 간이 사업자가 기존에 다 있고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냈을 때 해당 사업자로 창업 관련 지원사 가능한가요? 어쨌든 간이 사업자가 있었다 하고 다른 업종에 새 업자 냈을 때 법인을 내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의 업력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존 사업자에서의 업력을 가지고 내가 7년 미만이다 하면 되는 거죠. 예. 기존 업종 따라갑니다. 같은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법인을 냈을 때만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그 법인 쪽으로 가서 창업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뭐 다 이제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에임진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 있다고요? 예, 근데 뭐 말씀드릴까요? 예, 대표님이 돼 있으면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고 뭐 두 개 이쪽에도 뭐 지원하시고 저쪽에도 지원하시면 되겠죠. 몇 년 연차가 별로 안 되면. 예, 다른 아이템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봅니다. 법인에서 광고로 지원 사업이 있다면 개인 사업자 업종에 있는 광고 대행 업체를 할 수 있나요? 법인에는 광고로 지원 사업이 있다면 개인 사업 종에 광고 대행 업체를 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광고 업종입니까? 아니면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겠다는 얘기인가요?
법인이 개인 사업자에 하는데 내가 내 법인이 내 개인 사업자에 의뢰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대표님은 그럼 지원해 주시겠어요? 내부 거래잖아요, 내부 거래. 예. 내부 거래하면 위험하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대표 아무리 그거 한다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알아보면 다 알잖아요. 예. 내부 거래 하는지 아닌지. 그거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하겠습니다. 후기는 각자 오신 뭐 단톡방이나 각자 그쪽에 오신 분들 뭐 소개를 오신 분들한테 소개 받으신 분한테 뭐 후기 조금 한두 줄 정도 적어 주시고요. 예. 너무 안 적으시면 사실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했는데 힘이 너무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안 적으셔도 돼요. 한두 줄만 적어 주시면 되고, 블로그 후기 남겨주신 분은 내일 12시까지고요. 링크나 단톡방 채널톡 주시면 강의안 드리고요. 요 강의안 드리고, 아까 제가 엑셀 파일로 전부 다 갖다 붙여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엑셀 파일도 드리겠습니다. 예, 링크 채널톡으로 그 블로그 후기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블로그 후기에는 뭐 기본적인 거, 뭐 제 거 내용이라든지 뭐 저희 단톡방이라든지 어디 오셨던 거 뭐 혹시나 이제 소개해 주신 분들 이름도 적어 주셔도 좋고, 제 내용 조금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후기는 뽑아 가지고 뭐 1대1 줌 코칭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강의 받을 때 유료 코칭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올해 이제 1, 2, 3월 달에 이제 거의 다 공고가 다 뜹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예창, 초창패, 뭐 창성 과정, 뭐 청년 창업사관학교, 뭐 신사업, 생활혁신위원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면,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얼마의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예, 코칭 프로그램 뭐 유료로 하는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그래도 몇 분 하신다 하면은 단체로 하신다 하면은 제가 이제 단톡방이라든 채널톡으로 다시 정확한 금액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려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저랑 같이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100만원 이상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이렇게 그거 해 갑니다. 네. 또 그 이상도 가져가실 수 있고, 뭐 저는 자신이 좀 있어서 만약에 안 되시면은 돌려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네. 아니면 성공하면 비용을 받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뭐 프로그램 고민하고 있는데 하시면 되고,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5명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 뭐 서류만 합격시키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대면평가까지 해가지고 다 합격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2천만원 지원을 다 받으셨고, 오히려 이제 중간에 본인이 이제 그 서류까지 다 한 분만 서류 합격했는데 취직이 되셔가지고 대면 평가를 안 하신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합격시켜 드렸고, 저는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결과물 내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고, 이제 한 해 농사를 짓는 1, 2, 3월 달에 한번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로그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블로그 주소 알려드릴까요? 제 블로그 주소. 아까 장수영 뭐 여기 뭐에 통합검색 검색하면 아마 통합검색 검색하면 이 유명하신 분 밑에 다른 인물에 여기 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제 블로그가 있어요. 예, 그 블로그 있으니까 뭐 제 블로그에다 적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블로그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후기를 적으시고 저한테 보내주셔야지. 제 블로그에 적는 게 아니고요. 예, 후기를. 제 거 블로그는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내용들 조금 적고 올 내용도 적으셔가지고 후기 남겨주실 그 링크를, 여러분의 블로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하여튼 잘 한번 준비하셔서 올해는 꼭 그 지원사 뭐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가끔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시냐면, 자, 그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업계획서 쓰면 합격할 뭐 합격 뭐 확률이 높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려요. 지금 한번 우리가 한 1000명이 있다고 볼게요. 뭐 바쁘신 분이 가셔도 돼요. 자, 1000명이 있는데요. 모든 인원이. 자, 이 지원 사업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몇 프로 될까요? 1000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몇 프로 정도 알까요? 10%, 5%, 5%? 1%? 이거 너무 짜게 주시네. 예, 하여튼 하여튼 저는 이제 제일 높은 걸로 할게요. 30% 정도 안다고 볼게요. 뭐 높은 걸로 측정하겠습니다. 자, 30%. 자, 여기에서 30%라고 볼게요. 30%. 야, 그러면은 이제 몇 명입니까? 30%니까 300명이겠죠. 300명이 이거 정보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알았는데 사업계획서는 몇 명이나 쓸까요? 여기서 몇 명이나 도전해볼 사업계획서를 쓰겠습니까? 한번 또 올려봐 주세요. 30%, 10%. 예. 저는 높은 걸로 할게요. 30% 볼게요. 30% 너무 작게 했는데. 자, 30%면 얼마입니까? 자, 10% 30명. 90명이잖아요. 90명. 30%니까. 90명이 이제 사업계획서 써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 90명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1000명 중에서 사업계획서까지만 써도 지금 여기에 몇 프로 안에까지 들어온지, 확률이 들어온 줄 아세요? 여기 안에? 자, 거의 10% 이내에 들어왔어요. 10% 이내. 제가 높은 걸로 했습니다. 낮은 걸로 안 하고. 확률은 10%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90명 중에서 한번 써보신 분 알겠지만은 직접 쓸 수 있는 몇 명이나 진짜 쓰긴 쓰는데 제대로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서 몇 명 될까? 몇 프로 될까요? 제대로 쓰는 사람이. 서현준 대표님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진짜 쓰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3%? 네, 유진 대표님 3%. 뭐 이렇게 짜게 주노 전부 다. 네, 2%. 아니 뭐 저는 이제 짜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것 같고 3, 4%. 한 10% 볼게요. 뭐 그렇게 10%. 그러면 9명이에요. 9명 제대로 쓰는 사람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까지 오면요. 1000명에서 9명까지 왔잖아요. 약 10명이라고 볼게요. 10명이면요. 1%대 안에 들어와요. 벌써 1%대 안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만 제대로 쓰면, 코칭 받아가 쓰면 확률은 합격할 확률은 1%예요. 1%. 코칭 받으면 더 그렇겠죠. 안 받고 하는 거하고 받고 하는 거 차이 나겠죠. 10%가 아니고 1%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면은 1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그거 하게 봤어요. 보수적으로 봤어요. 예. 더 낫겠지만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사학계에서 제가 쓰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요? 10% 안에 든다면 1% 안에까지 듭니다. 진짜 쓰기만 써도.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만큼 쉽지는 않겠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평가위원으로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사학계에서 서류를 보는 게 5분 10분밖에 안 돼요. 한 개를 보는 게 심사로 가면. 그러면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학계에서 주저리 막 쓰면은 다 못 봐요. 헷갈리고. 근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그 목적에 맞게끔 썼나 안 썼나가 중요한데, 그것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합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계속. 그걸 높여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합격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어려운 지금 코로나 시기이지만 나은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지금 사실 이제 요 말씀드렸지만 뭐 사업을 새로 해보시거나 또 코로나 어렵고 또 요즘에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확장하거나 해보실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뭐 앱이라든지 또 어떤 시제품이라든지 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전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공고가 이제 각각 뜰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세부적인 공고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강의를 계속 엮게요.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거 전혀 모르겠다 하면 이거 좀 강의 좀 해주세요 하면 공고문하고 보내주시면 공고문 해석해서 뭐 이런 지원사업 4개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진행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강의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지원금 사업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진행에 소개해 주려 합니다. 네,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초반에만 이야기 드렸던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잘 확인하셔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만원 지원사업 하나만 받아도 네, 되겠죠. 뭐 100만원짜리 이상 뭐 무조건 된다. 뭐 2천만원 이렇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원사업이나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속으로 연락 주시면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미리 뭐 말씀을 드려서 또 어차피 제가 이거 하게 되면 또 많이 못해요. 인원이 많이 못하고 코칭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이면 뭐 단체 모아놓고 할 수 있는데 개별 코칭이기 때문에 다들 뭐 제가 시간 지금 나는 경우는 1, 2월 달밖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 3월 달부터 또 사업이 시작되면 또 사실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저희도 컨설팅 하고 해야 되니 강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1, 2월 달이 조금 저한테는 가장 한가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대학원도 이제 방학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니까 뭐 그때 외에는 또 제가 또 진행하려고 해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하실 분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 하셨고요. 예, 간단한 후기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종료하겠습니다. 네.